제가 최근에 이제 수임한 사건의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항소심 재판을 맡아서 이제 접견을 가서 물어보니까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서 어떤 적용 법조항이 변경될 거라면서 집행유예, 최악이더라도 징역 1년 이상은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은 판결 선고일 날 본인이 구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갔는데 징역 6년이라는 아주 큰 범죄에 대해서 판결이 나온 거죠.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 가족에게도 상당히 충격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영상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재판에서 꼭 승소하는 법이 아닌 좋은 결과 얻는 법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범죄를 저질렀는데 무죄 판결을 받을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내가 줄 돈이 명백히 있는데 주지 말라는 판결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100% 이긴다는 말 또는 기대는 좀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반문하시겠죠. 그럼 좋은 결과란 무엇인가? 그거는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진부한 내용이지만 자신이 의뢰할 사건에 대한 그 변호사가 전문성이 있는지, 의뢰인과 소통이 되는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변호사인지를 판단해야 하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건을 객관화시켜서 설명해 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겠지만 모든 의뢰인분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이 된다, 무죄 나온다. 이거는 소를 제기만 하면 전부 승소할 수 있다라는 등이요. 100%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판결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결과의 반, 심지어 그 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에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좀 냉정하게 얘기해주는 변호사가 가장 좋은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객관화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변호사가 그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수임한 사건의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항소심 재판을 맡아서 이제 접견을 가서 물어보니까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서 어떤 적용 법조항이 변경될 거라면서 집행유예, 최악이더라도 징역 1년 이상은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은 판결 선고일 날 본인이 구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갔는데 징역 6년이라는 아주 큰 범죄에 대해서 판결이 나온 거죠.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 가족에게도 상당히 충격적인 판결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호사에게 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도 너무 당연한데요. 간혹 이제 변호사에게 거짓된 말, 거짓된 사실관계를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명백히 증거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면은 밝혀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행했던 학교 폭력 사건이었는데 이제 피해 학생 얼굴에 좀 심한 상처가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가해 학생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자기를 때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가해 학생 및 그 부모는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은 하면서도 어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두 사람의 싸움을 본 목격자도 없었고 그 공간에 또 CCTV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피해 학생의 상처를 그 의사분한테 좀 보여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인지 혹시 좀 알려줄 수 있는지. 근데 이제 이 사진을 본 의사가 이게 무언가 이건 날카로운 물건으로 얼굴에 타격했을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이제 학생들이 넘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상처는 아니라고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사 결과에서 그 가해 학생이 뭔가 날카로운 무기를 사용했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었는데요. 좀 나중에 증거가 나오면 인정하겠다. 나한테 불리한 내용이니까 변호사한테 굳이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이게 단순히 거짓말을 해서 나중에 밝혀져서 그 사실이 나의 거짓말로 밝혀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한 거짓말이 쌓이면서 전체적인 어떤 사건의 방향, 재판부나 수사기관이 나의 진술을 이로 인해서 아예 믿어주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변호사가 하는 조언을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주장을 좀 강하게 요구하는 의뢰인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위증죄로 고소하겠다. 이 내용은 서면에 꼭 써달라. 그다음에 이 증거는 꼭 제출해달라.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재판에서 필요한 거라면 당연히 변호사들이 제출을 합니다. 다만
다만 지금 의뢰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재판 결과에 불리하거나 또는 재판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사법 절차에 들어오면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보통 의뢰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에 혹시 이기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싸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이러면서 좀 설득을 하는데요. 재판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보통 사건하고 관련된 것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들, 본인의 어떤 일방적인 하소연 등을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보다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같이 재판을 좀 수행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한테 과하게 요구를 하고 문제가 생겨서 변호사가 먼저 이제 사임의 의사, 내가 이 사건에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사임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런 조언들이 계속되면 뭔가 이 변호사는 뭐 나를 위해서 싸워주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해임을 하고 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얻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면 어떤 변호사가 뭐 특별히 뭐 역량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변호사의 예측 가능성을 넘어서 다른 변호사가 와서 여기에 대한 어떤 승소 가능성을 뭐 몇 배로 높였다. 이렇게는 거의 일어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재판에서 좋은 결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판에서는 일단 사법 절차에 들어오셨으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해야 될 말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증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을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